제2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24회 한국사 같은 경우는 다들 풀어보셨겠지만 23회 차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모습,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어려웠는데 전반적인 추세에 봤을 때는 역대 이제 한국사 기출문제, 그렇죠? 그 난이도에 봤을 때는 어렵지는 않았던, 그렇죠? 중간 난이도인데 저번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아주 약간 어려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무엇이 어려웠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는 언제나 유물과 유적 문제죠. 그래서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오른 것 역시 유물 유적이네요. 그래서 신문인데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공주 석장리 유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석기 유적, 대표 유적인데 모른다 손 치더라도 이제 아래에 힌트가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올해 공주 석장리 유적이 발굴된 지는 50주년이 됐는데 세 번째 줄에서 보시면 유적에는 외날 집게, 양날 집게, 주먹도끼, 글게, 그렇죠? 주먹도끼, 글게, 집게, 또 밀게, 자르게 이런 것들 다 대표적인 구석기의 뗀석기 유적이죠, 유물이죠. 그러니까 시대는 구석기, 그렇다면 구석기를 찾아라. 첫 번째, 빗살무늬 토기의 식량 저장, 신석기지요. 자, 두 번째.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죠.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동생활을 했었다. 구석기. 세 번째,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은 청동기 때 지배자의 무덤이죠. 네 번째, 거푸집을 사용해서 도구를 제작했으니 이게 이제 청동기 시대 혹은 철기 시대죠. 그래서 후기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다라고 보셔야죠. 만약 시험 문제 따로 나온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청동기일 수도 있고 철기 시대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 시험에서는 청동기 쪽으로 많이 내니까 조금 그쪽으로 기울여서 좀 풀어보시고. 다섯 번째 보시면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벼를 수확했다. 청동기죠. 그래서 벼농사의 시작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추수용 기구인 반달돌칼이다라는 거. 그래서 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인 순도를 파견해서 불상과 견문을 보내왔고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답례로 토산품을 바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 뒤로 갈수록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끝나고 순도가 들어와서 불상을 전달하고 불교를 전달을 했다. 고구려 소수리망 때라고 이제 푸셔야 돼요. 사슬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다라는 거. 소수리망 하면 이제 세 개의 단어 뭐뭐 있죠? 율령반포, 불교, 그리고 태학. 자,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다라고 하니 그것은 이제 광개토대왕 때죠. 광개토대왕은 이제 소수리망 다음 왕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자, 두 번째, 서한평을 공격하여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한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서한평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구려의 3세기 동천왕 때도 있었어요. 동천왕 때 한번 공격을 했었다가 오히려 역공을 맞았었고, 그리고 서한평을 점령했을 때, 이 서한평을 점령했을 때는 이제 4세기 때 미천왕. 우리 시험에서 보통 이제 미천왕 때를 시험 문제 내는데 이렇게 이제 좀 애매하게 냈으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알아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했으니 4세기 소수리망이다. 네 번째, 천리장성을 쌓아서 당의 침략에 대비했다라는 거죠. 7세기. 그래서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그래서 영유왕에서 그 고구려 마지막 왕 보장왕까지 이 영유왕에서 축조하기 시작해서 보장왕 때 완공을 하게 되는 것, 천리장성. 자, 다섯 번째, 국자감을 성균립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했으니 이것은 고려 시대죠. 고려 성종 때 얘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그래서 3번 문제 갑시다. 자,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가에는 12월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영고. 12월 영고, 부여죠. 부여의 제천 행사. 자, 나 학생을 한번 봅시다. 10월에 하늘의 제사 지내는 무천이 있었으니까 무천, 10월 무천, 동해다라는 거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대가들이 사자조의 선인을 거느렸다. 고구려지요. 고구려.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다른 부족이 영역을 침범한 변상하는 책화. 동해의 책화죠. 부족의 경계가 삼엄했던 동해. 자, 세 번째 특산물로 당궁, 과마, 반어피 앞잡아서 단과방. 동해의 특산품이니까 동해 맞네요. 3번. 4번 보시면 제사정이 주관한 신성구역으로 소도가 존재했으니 이곳은 사만이죠. 사만. 자, 다섯 번째, 난생건국설을 가지고 있다. 난생건국설은, 고구려 있었죠? 고구려 주몽.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가야의 김수로. 그렇죠? 그리고, 신라에도 이제 박혁것의, 김알지, 석탈해.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은 3번이 정답, 4번으로 넘어갑니다. 가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 백제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 자, 지금 백제 수도인데 백제 수도는 한성시대였다가 웅진성으로 넘어가지요. 웅진성으로 넘어갔다가 그리고 사비성으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웅진성이 나아가 사비성. 자, 그럼 웅진성은 문주왕 때, 5세기 문주왕 때고 사비성은 6세기 성왕 때니까 그 이전에는 한성. 그렇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자, 기억번.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했다. 그러면 4세기 우리가 근초고왕으로 알 수 있고 근초고왕이라고 하면 한성시대니까 답이 될 수 없죠? 니은번. 지방의 22담로는 6세기 무령왕 때죠? 무령왕 때 22담로. 무령왕은 우리가 아다시피 웅진성 시대 마지막 왕이니까 정답. 자, 디귿번. 석이라는 역사서를 편찬했다. 4세기 근초왕이죠. 박사고흥을 시켜서 역사서 서기를 편찬해라 라고 했으니까 한성시대. 자, 리을번.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되찾았다라고 하면 일시적이잖아요. 그러면 6세기 성왕 때입니다. 그렇죠? 성왕은 백제의 수도를 사비로 옮기고 수도를 백제의 수도를 사비성으로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친 다음에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그렇죠? 그래서 한강을 잠깐 정복을 했었는데 진흥왕과 트러블 때문에 그렇죠? 진흥왕이 배신쳐서 성왕이 뺏기게 되는 그 모습이니까 사비성 시대죠? 정답. 그래서 니은과 리을번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5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는 이제 천정대, 정사함이라는 거, 정사함회의, 그리고 귀족회의가 열렸던 곳이고, 나는 이제 부소산성, 다는 정림사지라는 능산리 고분군. 자, 한번 풀어봅시다. 백제 유적지예요. 그렇죠? 백제 유적지인데, 백제 유적지 중에서도 이제 사비성 시대를 부여잖아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다? 정림사지. 부여, 정림사지. 그렇죠? 기억봐. 자, 그러면 천정대, 정사함인데 백제 귀족들이 회의를 하던 장소 정확하게 맞고 니은번. 백제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은 충북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 그것이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죠. 관산성이 나와야 되는데 잘못 나왔다라는 거죠. 자, 디귿번. 정림사지인데 백제의 대표 중 5층 석탑이 남아있다. 정림사지 5층 석탑 디귿 맞고 리을번. 능산리 고분군인데 중국 남주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거 무령왕릉 아닙니까? 무령왕릉은 자 조금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웅진성 시대예요. 사비성 일단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능산리 고분이 아니고 송산리 구분군 근처라고 해야 맞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6번 들어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세시풍속 지원 프로그램. 우리 박물관은 5월 단오를 맞이하여 라고 해서 5월 5일 단오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단오의 명절, 풍습. 지금 이제 신윤복의 단오 풍정이 그림도 제시가 되어 줬고, 단오, 오른쪽에 3번 정도 보시면 단오 체험 프로그램, 장포물의 머리 감기, 단오 부채 만들기. 그러니까 단오날 뭐 하느냐?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1번. 진달래꽃으로 화장 붙이기. 이것은 삼진날입니다. 삼진날, 그래서 3월 3일. 화장 부쳐 먹기. 자, 두 번째, 팥죽 동지지요. 동지는 이제 양력 12월 22일 정도.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이고. 세 번째, 각종 부스럼 예방을 위한 불엄깨비 대보름이죠. 대보름 1월 15일 정도. 자, 네 번째 보시면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역시 대보름. 자, 다섯 번째, 수레바퀴 모양의 떡살로 문양을 만드는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는 거 단오날입니다. 그렇죠? 단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갑니다. 7번. 밑줄 그은 세속 5개를 행동 규범으로 삼았던 단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안 봐도 풀 수가 있지요. 왜? 세속 5개는 누가? 원광의 세속 5개죠. 원광의 세속 5개는 그 화랑도의 관리, 화랑도의 지침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문제에서 단체에 대한 문제니까 원광의 세속 5개, 화랑도의 지침서. 자, 1번. 박사와 조교를 두었다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신라 경덕왕 때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백제로 보셔도 뭐 무방하고요. 자, 두 번째, 만장일치제로 운영이 되었다. 이것은 신라의 귀족회의인 화백회의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경당에서 한화과 무술을 배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구려 때 고구려 장수왕의 내용이고, 우리가 이제 네 번째 4번 보시면 진우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된 것은 화랑도지요. 자, 다섯 번째 보실까요? 귀족들로 구성돼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뭐 화백회의, 그렇죠? 귀족 그 합의, 귀족 회의. 자, 8번 문제 갑니다. 8번 문제. 다음 자료에 무덤에서 발견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지금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널이 있고, 그리고 덧널을 씌웠고, 돌무지가 있고, 흙으로 덮은 뭡니까?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지요. 그렇죠? 신라 겁니다. 신라에서 유행했죠? 신라의 독특한 양식이었다라는 거. 자, 이 무덤은 지름 47m, 높이가 12m. 그렇죠? 평지 위에 나무 널과 껴목걸이 상자를 놓고 덧널을 짜고 넷돌 쌌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돌무지 덧널 무덤의 설명이죠. 자, 1번은 우리가 이제 천마도죠. 천마총에서 나온 천마도인데, 이 천마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은 이제 벽화가 아니었죠. 벽화가 아니고 뭡니까? 그 말 안장의 장식품. 그렇죠. 배 가리개. 자, 두 번째. 이것이 뭡니까? 이건 현무도입니다. 현무도. 현무도라고 하는 것은 강서 고분에서 나왔죠. 강서대묘. 그래서 강서대묘에 있는 벽화죠. 벽화로서 그 도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렇죠? 어느 무덤?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이건 무용도지요. 무용도는 무용총회에서 나타난 벽화로서 고구려 거고, 굴식 돌방 무덤으로 되어 있죠. 자, 네 번째 보시면 이게 뭡니까? 씨름도지요. 씨름도입니다. 씨름도. 그래서 씨름도는 고구려 각저총에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동수묘 벽화예요. 동수묘 벽화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그 안악 3호분. 다시 얘기해서 이제 그 고구려의 다 굴식 돌방 무덤에서 나타난 벽화들이다라는 거죠. 자, 8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9번 보시면 다음 교서를 내린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반란의 괴수 흠돌과 흥원, 진공 등은 그들의 재능이 훌륭해 지위가 올라간 것이 아니래요. 관직도 실로 은전에 힘입었고 그런데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관료를 능멸하고 상하를 기만했으니 흉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라는 김음돌의 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김음돌은 누굽니까? 신라 신문왕의 장인이지요. 이 신문왕의 장인 김음돌이 신문왕의 즉위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고 신문왕은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관리들을 다 숙청을 했었죠. 귀족들을 숙청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 1번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시켰으니 6세기 지증왕 때지요. 지증왕. 자, 2번 보실까요? 2번 보시면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상품권은 이제 8세기 때 원성왕이죠. 원성왕의 독서 상품과 그래서 능력 본위의 관리 선발 제도 실시는 못했죠. 증골 세력의 반대 때문에. 세 번째,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으니 이것이 신문왕 때 내용이었다라는 것. 왕권 강화. 네 번째,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였으니 이 법흥왕 때 아닙니까? 그렇죠? 6세기 법흥왕 때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관에서 왕으로 바꾸었으니 6세기 지증왕 때다. 자,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자라는 건데 대가야 유물 특별전. 자, 대가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 설명해 보시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고령의 지산동 고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령의 지산동 고분, 다시 얘기해서 대가야의 유물을 찾아봐라 라는 얘기죠. 1번 이것은 이제 백제 금동대양로예요. 그렇죠? 백제 금동대양로. 그래서 백제 거니까 답이 될 수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같이 봅시다. 요게 어디서 나왔냐? 신라 천마총에서 나왔어요. 천마총에서 나온 금관 장식이죠. 신라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조금 사진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3번은 거의 출제가 안 됐던 내용이고 2번은 조금 출제가 됐던 부분이니까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4번 보시면 이게 가야의 금관이죠. 금동관. 그래서 어디? 고령의 대가야에서 출토가 된 금동관이었다라는 거. 시험 잘 나오는 거죠. 너무 익숙한 사진이다라는 거. 다섯 번째는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가 된 금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1번 문제로 갈게요. 자, 11번 보시면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왼쪽 그림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발해의 영광탑이지요. 처음 하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영광탑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광탑 같은 경우는 익숙한 그림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 탑은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누각식 탑인데 무덤 위에서 무덤 위에 벽돌로 쌓는 것은 이 나라의 독특한 양식이에요. 만약에 발해를 모른다고 해도 그 아래 보시면 이러한 양식은 정효공주묘. 정효공주묘는 벽돌 무덤으로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당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이 영광탑도 당의 영향을 받은 탑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정효공주묘 발해다라는 거죠. 자, 1번 말, 모피, 인삼 또 뭐 빠졌어요? 불상, 자기가 다 발해 거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인안은 무왕 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대흥은 문왕 때지요. 문왕 때 연호였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것도 발해의 삼성 6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당성 아래 그 좌사정, 우사정이 있고
중인의부, 지의 신부, 그래서 육부를 총괄하는 이원적 통치체제로 되어 있는 발해의 중앙관제를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일신라 때죠. 통일신라 때.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의 후예임을 내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왕 때, 발해 문왕 때 그 국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려 국왕이라고 써있지 발해 국왕이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4번이 정답. 1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거죠. 자, 역사신문 숙종 친정체제를 강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숙종이 어느 나라 숙종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라는 거죠. 고려인지 조선인지. 자, 조카인 헌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숙종은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문벌귀족 나왔으니까 고려구나. 자, 이제 편하게 볼까요? 운영되던 전국의 변화를 시도했고 숙종은 국왕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생이자 승려인 의청과 윤관을 중용하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의청과 윤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네요. 자, 기억번. 별무반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으니 숙종 때 윤관이죠. 그래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자, 니은번. 삼별초를 조직해서 정권 유지에 활용한 것은 최우 때지요. 최우의 사병 집단이 삼별초잖아요. 그래서 몽골의 항쟁 때 이제 활약을 했었던 군대. 디귿번. 해동 통보를 발행해서 화폐 통용을 추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그 숙종 때지요. 숙종 때 화폐고, 이거 어차피 나왔으니까 숙종 때 그 의천의 건의에 의해서 찍었던 돈이 활구지요. 은병이라고 하는 고가의 화폐, 그렇죠. 은 한근으로 만들었다. 1번. 노비 안건법을 실시해서 국가재정을 확충했으니 고려 광종 때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3번 문제로 갈게요. 13번으로 넘어갑시다. 13번. 자, 13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이냐 풀어봅시다. 짐은 사만산천에 음덕을 받아서 왕업을 이루었는데요. 왕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 우리는 나의 짐에게 근본이 되면서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므로 마땅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간에 순행해서 100일 이상 머물게 해라 라고 태조 왕건의 훈효십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무엇을 중요시했어요? 서경을 중요시했던 서경길지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뭐예요? 풍수 지리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상을 물어봤으니까 풍수 지리설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기억번. 자, 소학보급의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성리학이지요. 신진사대부 성리학. 성리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교사상이라고 봐야겠죠. 자, 니은번. 비보사찰의 건립에 이론적 근거가 됐다. 비보사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땅의 기운이 쇠하였을 때 건물을 올리는 거예요. 탑이 됐건 집이 됐건 거기에 이제 집이 사찰이 됐건 올리는 건데 이때 이제 그 기운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막 올린 것이니까 이때 사찰 올린 것을 비보사찰이라고 하니까 풍수지리설 맞고. 디귿번. 양반 사대부의 산송. 요것은 그 묘자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배산임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니까 이 풍수지리설에 대한 설명이겠죠. 1번 보시면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주의 사상적 배격이 되었으니 이것은 유교사상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니은 디귿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 그은 이 불상으로 옳은 것은 자,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부석사는 의상이 창궐한 사찰입니다. 자, 이 사찰의 무량수전에는 흑으로 빚은 대형 소조상이 있는데 서방세계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부처를 항마 촉진의 자세로 구현한 것이고 이 불상은 통일신라의 불상을 계승한 것으로 아주 균형미가 뛰어났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의 좌성이죠. 그래서 2번에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 불상임에도 불구하고 균형미가 뛰어났다. 아름답다. 자, 1번. 이것은 뭡니까? 그 고려시대 때 철불이죠. 광주 충국리 철불, 대형 철불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이것은 뭐예요?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 불상입니다. 법보전 비로자나 불상. 희한하게 이 그 비로자나 불상은 그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예전에 안 나왔었는데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그 유명한 뭡니까? 삼국시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지요. 그런데 똑같아요. 4번, 5번이 이름이 똑같은데 왼쪽 거 4번 거는 국보 83호고요. 그 오른쪽 5번 거는 국보 78호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인데 한쪽은 이제 금동관을 썼느냐, 삼산관을 썼느냐 요 차이예요. 그래서 똑같이 4번 우리가 익숙한 건 4번 사진이죠. 5번 사진도 기억을 해 주셔봐라 라는 의미에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자, 15번 봅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이북에 최후의 권력 남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최우면 최씨 무신정권 시대죠. 자, 그러게 말이야. 최후 집에 설치한 가에서 최후 집 안에다 뭘 설치를 해놨고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설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뭐다? 정방입니다. 자, 이 정방은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잖아요. 인사 담당 기구예요. 요것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 그 고려 말에 국민왕 때는 기억이 날 거예요. 국민왕 때 그 반원 정책 그리고 왕권 강화 정책으로 정방을 폐지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셨을 건데 공부를 하셨을 건데 거기에서 보시면 정방을 폐지해서 인사권을 왕이 회복하였다 이런 문구를 보신 적이 있죠? 없으면 안 돼요. 그거 봤을 때 이 정방은 인사 담당 기구였구나 이 내용을 추론할 수가 있다. 1번 도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것은 도병마사죠. 이 도병마사는 맨 처음에 임시 회의기구로서 재신과 추밀이 모여가지고 국방을 담당했던 임시 회의기구였는데 원간섭기가 가면서 도평의사사로 이름이 바뀌죠. 그러면서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그 국정 최고 권력기구가 되고 항시 있는 상설기구화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이름만 봐도 시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했으니 이것은 어사대 관원과 중서문화성의 땅사가 가지고 있었던 대간제도죠. 대간권. 자, 세 번째 볼게요. 충렬왕 때 첨입으로 격화되었다. 원간섭기 때 이성이 있죠. 중서문화성 상사성이 두 개로 합해지면서 두 개가 하나로 합해지면서 이름을 첨입으로 격화시켰죠. 4번 국민왕의 개혁 정치 과정에서 폐지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정방을 폐지하면서 인사권을 왕이 회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자, 5번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 관원들로 되어 있는 건 이 대간권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니까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정의, 왕에게 유학의 경서와 사설을 강론하는 일. 왕에게 강론을 하는 거고요. 내용 보면 경악 또는 경유라고도 하는데 왕에게 유교 경전과 사설을 가르쳐 유교 이상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선시대 숭유정책과 더불어 강화되는데 성종 이후 폭문간의 관원이 이를 담당했으니 이것을 뭐로 한다? 경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하는 경연은 조선시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경연은요. 고려부터 이어져 내려옵니다. 고려시대 예종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데 여기서 아다시피 무신정권이 있으면서
왕을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뭔 공부냐, 놀기나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러면서 원간섭기 때 가면서도 뭐 이딴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생겼다가 없었다, 생겨서 없었다. 막 이렇게 되다가 조선에 가서 경국대전의 법제화가 되면서 이제 왕도 공부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로 알고 있는데 경연은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됐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번. 고려 때 처음 시행되었다. 고려 예종 때 처음 시행되었어요. 경연. 자, 두 번째. 조광조의 건의로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중종 때 조광조가 경연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세 번째, 세조 때 일시적으로 중단되죠. 왜요? 말 많은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산군 때도 경연 안 했습니다. 네 번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폐지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고종 때는 역시 경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오개혁 때 가면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지 시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아니다. 자, 다섯 번째, 대학 연의 등을 교재로 사용했다. 그래서 교재는 사서 3경이라고 알고 계시죠? 사서 3경 들어보셨죠? 사서 5경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본서였고, 참고서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대학 연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리가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 때 배웠던 소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참고서로 쓰여졌었다. 이런 내용도 좀 알고 계셨으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17번 문제로 갈게요. 미출군 왕의 재위기간이 있었던 사실, 왕의 재위기간을 찾아야죠. 우리나라 일관들은 일자를 써요. 그래서 일관 그러면 천체관측하는 사람인가? 그렇죠? 역법과 천문으로 때를 맞추는 방법이 소홀한 지 오래됐다. 맞네요. 천체 관측자들. 이에 그 왕께서는 역법과 천문의 책을 두루 연구해서 신하들에게 대명력, 수시력, 회력 등을 참고해서 칠정산 내외편 세종 때 역법서죠. 그래서 이 세종 때 그 한양을 기점으로 최초로 천체 운동을 계산을 했다라는 의미가 또 있었고, 자 1번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태종 때 2회에 의해서 그렇죠? 제작이 되었다. 두 번째, 충신주호자 등의 행적을 수록한 삼강행실도 세종 때 윤리서죠. 세종 때 윤리서. 세 번째, 우리나라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비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조 때 홍봉한에 의해서 네 번째 보시면 각도의 지리, 풍속 등이 수록된 동국여지 승람이 간행되었다. 성종 때 강희맹에 의해서.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고조선에서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한 동국통감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한 서거정의 동국통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번이 이 정답이고 18번 갑시다. 18번. 자,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라는 건데, 무릇 교육이란 현인을 높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주께는 문성공, 문성공은 안양, 충렬왕 때 안양, 안향하면 안양이 원해서 그 무엇을 성리학을 수용을 하지요. 그래서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성리학 속에 안향. 자, 그렇다면 교육을 하려면 반드시 문성공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에 마음과 힘을 합쳐서 사묘를 세우고 무엇을 설립해요? 서원을 설립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서원에 대한 내용이 이 18번 문제구나. 자, 기억번. 주세봉에 의해서 처음 세워졌죠. 그래서 주세봉의 백운동 서원, 이것이 최초의 서원이었다라고 우리가 최초의 사익 서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요. 니은번 사림의 여론 형성을 주도했다. 그렇죠? 그래서 서원에서 그 사림들이 이 지방 서원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그 지위를 강화시켰던 역할을 했던 것이 서원이잖아요. 디귿번 관악진흥을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위를 그 향상시키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 사학이죠. 관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리을 번.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요것은 이제 향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번 니은번으로 1번이 정답이죠. 자, 이제 우리가 19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19번. 그래서 서원도 시험 문제에 이제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기능은 뭡니까? 현의 제사, 그러니까 추모를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그 제자를 양성하는, 후학을 양성하는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19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기를 찾아야 돼요. 사시는 논한다 라고 하는데 역사가잖아요. 그렇죠. 역사사자를 쓰죠. 백성들이 도적이 된 원인은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가 아니다. 점점점 임꺽정을 비롯 잡더라도 종기가 안에서 골막 혼란 생길 거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무엇을 얘기하고 있다? 임꺽정의 난을 얘기하고 있죠. 임꺽정의 난은 우리가 언제로 배웠죠? 명종 때 일어난. 그렇죠. 그래서 명종 때 어디? 경기도와 황해도 일대에 임꺽정의 난. 그래서 그쪽 동네에서 난이 전개가 되었다. 1번 임진왜란으로 국토 황폐화되었다. 선조 때지요.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두 번째 예송으로 서인과 남인이 대립했으니 현종 때 두 차례 예송 논쟁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죠? 세 번째 보시면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처형됐다. 순조 때 신유박해. 자, 네 번째 윤원영을 비롯한 외척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으니 이것이 명종 때. 조금 있으면 이제 을사 사화로 번지죠. 명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종 때 을사사화 4번이 정답. 5번 보시면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로 부정부패 심화되었다. 안동김씨는 이제 순조 때, 그렇죠? 그리고 헌종 때 풍양조씨, 그리고 철종 때 안동김씨 세도가가 다시 집권을 하니까 우리가 19번은 4번이 정답이죠. 자, 20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밑줄근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모의재판 기소문인데 피고인은 호방으로 원래 인물을 망각하고 백성에게 해를 끼친 자래요. 호방이면 육방이니까 지방의 향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백성으로 세금을 거둘 때 법보다 더 거두어서 남용했고요.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가 남몰래 일을 시켰다. 여기에서도 좀 아셔야 되는데 고려시대 때 양리는 농민을 지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으로 가면 농민 지배를 못해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이에 경국대전 현전에 의해서 기소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국대전은 조선의 대법전이죠. 그렇다면 조선의 향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자, 1번 잡과를 통해서 선발된 것은 기술관이지요. 기술관은 중인 신분이었고 향리도 중인 신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기술관이 이제 향리를 물어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기술관 물어본 게 아니다라는. 두 번째, 관청에 신궁을 바쳤으니 노비인데 관청에 바쳤으니 공노비가 돼야죠. 공노비는 천민 신분이죠. 세 번째, 공음전을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으니 고려시대 때, 그렇죠? 그 귀족, 그렇죠? 귀족. 요쪽도 이제 조선으로 는다라고 하면 뭐가 돼야겠어요? 조선, 양반. 네 번째, 사신을 수행하면서 통역을 담당했으니 역관이라고 봐야죠. 역관은 신분으로 따지면 중인 신분이죠. 그러니까 신분으로 따졌을 때는 요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토착 세력으로 지방에서 행정실험을 맡았으니 향리입니다. 이것이 향리이지요. 중인 신분. 그래서 20번에 5번이 정답. 21번으로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도담삼봉에 대한 사진이 찍혀 있다는. 도담삼봉은 단양팔경의 하나로 조선 왕조 개창을 주도했던 누구의 호가? 정도전의 호가 삼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도전이 정치를 하다가 머리가 복잡하면 이제 내려가서 거기 이제 경치가 좋으니까 그 암자, 그러니까 정자를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술도 마시고 시도 웃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던 곳이 도담 삼봉이었다라는 곳에서 연유가 되었다. 민본사상을 강조했던 그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했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불시잡변이었다. 자, 1번.
북방에 육진을 개척했으니 육진은 김종서죠. 자, 두 번째, 조선 경국전을 저술했으니 정도전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금난 정권의 혁파를 건의했다. 정조 때지요. 정조 때 최재공이 주장을 했었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향약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자. 조광조가 얘기했죠. 그래서 향약의 시행을 강조했었고, 다섯 번째, 계유정날 계기로 정계에서 축출되었는데 누구 때요? 단종 때. 단종 때 세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수양대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 황종서와 황보인과 김종서. 자, 이들을 제거를 하면서 그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것이 계유정난.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번의 정도전의 내용은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22번 문제로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지금 돼 있는데, 왕께서 환도하신 후, 환도라고 하니까 어디 갔다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가를 설치해서 군사를 훈련시키라고 명하고, 나를 도제적으로 삼았다. 나는 곡식 1천석을 꺼내서 하루 한 사람에게 2대씩 준다고 해서 군인을 모집하면 응모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있을 것이다. 지금 먹을 게 엄청 없으니까 군대를 만들어 놓고 니들 먹을 거 줄게 그러면 다 올 거다라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수천 명을 모집했는데 조총 쓰는 법과 창, 칼 쓰는 기술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뭡니까? 훈련도감이죠. 그렇죠? 누구 때 만들죠? 선조 때. 선조 때 지금 이 사료는 누가 쓴 거예요? 유성룡이 쓴 겁니다. 유성룡이 당시에 그 유성룡의 그 호가 뭡니까? 서해 유성룡이죠. 서해집의 내용인데요. 이 서해집의 내용 유성룡이 선조에게 건의를 하죠. 그래서 훈련도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이 3수병을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중에 우리가 만들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것이죠. 자, 1번 중앙군이죠. 기억번, 순조가 즉위하면서 혁파되었다. 오히려 순조 때 정상화가 됩니다. 예전에 그 서인들이 그렇죠. 자기 멋대로 했었던 것이 이제 오히려 세두정치 순조 때 가면서 훈련도금이 정상화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니은번, 후금과의 항쟁 과정에서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후금과의 항쟁은 인조 때지요. 그렇죠.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요 세 가지 군영이 그 인조 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숙종 때 가서 금이영이 만들어지면서 5군영, 훈련도금, 어영청, 조영청, 수어청, 금이영 5군영이 완비가 되는 것이죠. 자, 디귿번, 보수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조직된 거 맞고요. 리을번, 구성의 대부분이 급류를 받던 상비군, 그래서 중앙군 정답이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가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허적의 공초를 보면, 허적이라고 하면 남인의 영수. 그래서 당시에 그 숙종 때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허적이었다는 거죠. 허적의 공초를 보면 모반에 참여했지만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 관직을 몰수하고 고향으로 내쳐 돌아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허적을 쫓아낸다라는 거죠. 숙종 때 환국 얘기인데 경신 한국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신왕국 숙종의 아들이 이 영무를 도모했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 이 서인들이 이 당시에 남인을 공격해서 남인이 몰락하게 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번이 나오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다음 거 보자라는 거죠.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가 어렵고 인심이 좋지 않을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했으니 관직을 몰수하고 성문 밖으로 쫓아내고 사약을 매겨라 라는 얘기죠. 이것은 뭡니까? 그 희빈장씨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가지고 원자, 다시 얘기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자가 되는데 좀 멀리 가면 세자 책봉 문제. 그렇죠. 그래서 세자를 책봉할 거다라고 하니까 서인이 팔짝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숙종이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환국이 일어나니 그것이 이름하여 기사환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인현왕후 민씨가 폐비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인들이 다시 득세하게 되는 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1번. 서인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그렇죠? 서인이 이때는 주도하겠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번. 반정을 통해서 인조가 즉위했다라는 것은 즉 광해군 때 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광해군 때 있었던 일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위훈삭제 문제로 사화가 일어났으니 이것은 중종 때 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종 때 조광조의 기묘사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이괄의 반란군. 그래서 이괄의 난은 언제 있었다? 인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분화됐으니 이게 정열의 모반 사건에 인해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열의 모반 사건은 이제 선조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이제 24번 문제로 갈까요? 24번 여기에다 할게요. 자, 밑줄 그은 이 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이곳 창덕궁 후원의 주함루는 이 왕이 즉위한 해에 세워졌는데요. 1층이 역대 왕과 친필 서화를 관리하면서 정책 담당하는 기구.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규장각이죠. 자, 지금 주함루 나왔는데 주함루 1층은 규장각을 썼고요. 2층은 열람실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 규장각을 만든 왕이 누구죠? 정조죠. 그렇다면 이제 끝난 거죠. 정조에 대해서 풀어라 라는 얘기니까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1번. 전 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했다라는 건 과전법인데 이 과전법은 고려 말이니까 건드릴 것도 없다는 거죠. 공양왕 때. 자, 두 번째. 초기의 문신제를 실시해서 문신을 재교육했다. 정조죠. 그래서 37세 이하의 그 당 하관 중에서 능력이 괜찮은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정조가 재교육을 시키죠. 그리고 40세가 되면 시험 봐서 내보내게 하고 정조 측근으로 활동하게 하면 인재가 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3번. 호구 파악을 위해서 호패법은 태종 때 시행한 태종 때 호패법 얘기다라는 거죠. 네 번째. 편당적인 인사조치로 환국의 빌미를 제공한 것 숙종이다. 다섯 번째 보시면 훈구 세력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했으니 성종 때 사림을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을 등용하게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 25번 문제로 가보자라는 거죠. 2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모르겠다. 서울 출신으로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와 함께 검서관. 지금 보면 규장각 검서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규장각 검서관은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서희수 이 양반들이 이제 그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이 되는데 이때 왕은 누굽니까? 정조죠. 이들의 신분은 뭐죠? 서얼입니다. 그래서 서얼 출신의 학자들을 등용을 했던 왕이 정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풀어보자. 1번. 아니죠. 풀어보면 안 되죠. 누군지 안 뽑았는데. 자, 서울 출신으로 이덕무, 유득공, 서희수와 함께 검서관. 그럼 누가 빠졌어요? 박제가? 모르겠다. 자, 춘당대 묵과의 장원으로 급제했고 체제관을 따라서 청에 다녀온 다음에 뭘 저수를 해요? 북학의를 저수를 했지요. 자, 재물을 셈에 비유하면서 적당한 소비가 중요하다라는 중상학파 실학자 박제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네요. 자, 1번. 북한 선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내세운 게 김정희. 그래서 김정희의 금석과안록. 그렇죠? 금석학연구. 두 번째. 사만 정통론을 내세운 역사서 안정복 동사강목. 자, 세 번째 보시면 거중기를 만들었다. 누굽니까? 정약용이죠. 정약용의 거중기 수원화성을 빨리 지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북학의를 저수를 해서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을 지정했다. 박제가. 다섯 번째.
우리의 산천을 소재로 한 진경산수가 누구예요? 정선입니다. 그래서 정선의 진경산수와 인왕재색도 그렇죠. 금강전도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조금 쉬었다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